전업맘이야 그러면 아유 남편 피 빨아먹고 산다 이러고, 워킹맘이야 그러면 아유 정없는 거 애기는 엄마 손에 커야 되는데 이거면 이거대로 욕먹고 저거면 저거대로 욕먹고. 각자의 삶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술품이다. 오늘은 쇼미더 드로잉 하는 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림 그리고 있는 크리에이터 이무르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온 38살 반가운이라고 하고요. 지금 딸 셋을 키우고 있고, 본업은 중국어 통번역사 겸 강사예요. 근데 이제 이거 이외에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어 어학 에이전시도 운영하고 있고, 육아용품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어요. 이도저도 아니게 계속 이것저것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건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 때문에 아직은 여건이 안 되니까 계속 구상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워킹 전업맘. 그렇죠. 여기 제목이 지금 워킹 전업맘인 이유는 프리랜서니까 집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아이를 케어하면서 일을 하니까 워킹맘도 아니고 전업맘도 아니고 워킹 전업맘이 되는 거죠. 혹시 쇼미더 드로잉을 신청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우선은 저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저는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원래 아이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원래 넷을 낳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셋째까지 딱 낳았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 근데 어쨌든 셋까지 제가 결정해서 제가 낳은 거잖아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충을 겪고 있는 다른 부모님들, 엄마 아빠들, 그리고 혹은 예비 엄마 아빠들, 혹은 이제 지금 뭐 조금 나이가 젊어서 곧 머지않아 엄마 아빠가 되실 분, 혹은 엄마 아빠를 꿈꾸시는 분들이랑 이게 딱히 막 되게 고민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아기를 키우는 엄마 혹은 아빠로서의 삶은 이렇다라고 좀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 셋 다 계획 임신이라고 하나요? 계획 임신. 계획 임신. 와. 그러면은 사실 그렇겠네요. 약간은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는 그쵸. 본인이 그러니까 책임.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어떤 분들은 비가 나와놓고 뭘 힘들다고 나와서 징징대냐, 아우 맘충 이럴 수도 있어요. 맘충 안 되려면 지금 오늘 말을 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좀 긴장돼요. 말 실수할까봐.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예요. 맘충. 왜 사람을 벌레에 비유하냐고. 그러니까는 그렇잖아요. 워킹 전업맘으로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거 딱 한 가지. 간단히 얘기하면 아기를 키우면서 제 단점을 아이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스트레스예요. 제 단점은 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욱하는 형태가 다른데 저는 내가 화난 걸 상대방에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 그냥 인간관계에서는 이런 단점은 내가 컨트롤이 돼요. 근데 아이는 약자잖아요. 가정 내에서. 그러니까 말귀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어리니까 그냥 좋게 좋게 얘기를 하지 당연히 처음에는. 근데 이제 이게 5번, 6번 또 저는 애가 셋이니까 한 명당 2번씩 하면은 3명 하면 6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아침엔 괜찮아요. 아침엔 천사야. 그래 이래요. 근데 저녁 한 8, 9시쯤 되잖아요. 그 이제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그 기준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엄마 화났어. 이거를 말로 조근조근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폭발하는 거 있죠. 소리를 지르거나 막 문 쾅 닫고 열받게 하지 말랬지.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려요. 근데 애들은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제가 그런 집에서 자랐거든요. 부모님의 그런 기분을 그대로 자녀에게 투영시켜버리는. 근데 이게 크면 자녀 때문에 화가 나서 이런 행위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개인적으로 다른 데서 화가 났어요. 그럼 이제 그게 오로라라고 해야 되나? 나 열받았어. 나 건드리지 마. 이런 거를 자녀한테 집에선 편하니까 그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아니까 그걸 안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이게 내 단점이 고치는 게 참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람이. 그렇죠. 네, 맞아. 그래서 그게 저는 제일 스트레스예요.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될 것 같은데 오늘 혹시 어떤 그림을 그려보고 싶으신지? 제가 아이를 키우잖아요. 근데 이제 한 인간은 우주다, 우주와 같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면 백지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어릴 때부터 가정이나 혹은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의 인격이 형성이 되고 사회성 있는 인간으로 크는 건데,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하나의 우주를 내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주를 그리고 싶어요. 대략적으로 한번 스케치 한번 주도적으로. 만약에 결혼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혹은 아이가 없어요, 없는 삶으로 돌아갔어요,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게 뭐예요? 전 세계 여행 갈 거예요. 돈을 뭐 그때그때 한 달 벌어서 월급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한 달 어디 그 돈으로 갈 수 있는 곳 갈 거예요. 지금은 확실히 아이가 있으면 기동성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지금은 애기랑 어딜 가면 가는 게 고행이에요. 고행. 고행? 안 가요 어디. 여행이 아니라 고행. 그렇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워킹 전업맘이 가능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육아 때문에 자신 하는 일도 막 경력 단절이고 뭐 막 포기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진짜 자기 일하는 것 때문에 차마 아이를 또 못 낳으시는 부부분들도 많을 텐데 그게 지금 2개 다 하시는데 그게 진짜 가능해요? 어때요? 주변에서는 못 봤어요 저도. 저 같은 케이스는 일반 회사원이었으면 이건 진짜 안 될 거예요. 제가 이제 프리랜서니까 가능했던 부분인데 또 그것도 있어요. 이제 남편의 서포트가 있으니까, 남편이 고정 수입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죠. 그러니까 참 이게 부부 사이에 이런 거는 좀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쵸, 맞아. 저희 신랑이라 제가 제 입으로 좀 자랑하긴 좀 그렇지만 되게 잘해줘요 진짜. 맨날 칼퇴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 6시 40분 되거든요. 그럼 이제 애들 목욕시키고 밥 주고 이런 거는 웬만하면 다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오. 신랑이 제 말은 진짜 잘 들어요. 그래서 진짜로 진짜 잘 듣거든요. 진짜 농담 아니고 시키는 거를 엄청 잘해요. 그래서 시키는 것만 해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창의력이 없냐, 어떻게 1을 시키면 1만 하고 2까지 시키면 2까지만 하냐.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한 8까지 시켜요. 그러니까 쉴 수 없게 계속 시켜요. 그랬더니 이제 좀 좋아졌어요. 잘 키우셨네요. 제가 연애만 6년 반을 했거든요. 그동안 아주 반가운 맞춤형 남자로 딱 해놨죠. 오, 야. 그러면 사실 이렇게 되면은 남편분도 어떻게 보면 또 완벽하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인 것 같은데 네. 다른 사람들이 듣기 배부른 소리 하겠다는 소리들. 아유 많죠. 근데도 나와서 징징대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랑 저랑 둘 다 힘든 거예요. 왜냐면 주말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그때는 아이들을 또 데리고 어딜 가는 날. 개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감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육아 스트레스에다가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밖에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모르는 사람이랑 조금 시비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이렇게 언성이 높아진다 이러면 옛날에는요 그냥 아 네 죄송합니다 이제 이러고 그냥 넘겼어요. 근데 이제는 거기에 제가 그런 참을 만한 에너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도 에너지를 쏟는 일인데도 그렇죠. 그게 분노로 하여튼 표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운전할 때 특히 5, 60대 남자분들이 여성 운전자에게 굉장히 좀 발시하고 지적질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는 속으로 생각하고 말하는데 지금은 입 밖으로 내뱉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게 속마음이 저도 모르게 나오는데 어쩔 때는 반말도 해요 막. 그러니까 아, 이게 정신병으로 이게 이렇게 발현이 되나? 이럴 정도로 이게 스트레스가 그렇게 오더라고요. 속마음이 필터링 없이 그냥 겉으로 나와버리는.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막 나도 모르게 막 욕을 하고 있어요. 옆에 애가 있는데 막 사실 이건 아닌데 아이들이 또 보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좀 충격이었죠 저도. 근데 또 이 세상의 시선이 그런 게 있다니까요. 전업맘이야. 그러면 아유 남편 피 빨아먹고 산다 이러고 집에서 뭐 애기 보내고 기간 보내고 커피숍 가 있겠지 이러고 맞아. 워킹맘이야. 그러면 아유 정없는 거 애기는 엄마 손에 커야 되는데 기간에 보낸다. 이거면 이거대로 욕먹고 저거면 저거대로 욕먹고 이게 사회적 시선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게 너무 씁쓸했어요. 이도저도 할 수 없게끔. 그리고 또 이 역할이 대부분 엄마한테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이해는 해요. 왜냐면 엄마들이 더 잘해요. 그거를 아이를 케어하고 또 이제 버스는 엄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사회적 분위기도 아빠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끔 좀 제도적으로도 받침이 되고 공감대도 그치, 형성이 맞아.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자들이 경단녀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육아휴직하면은 민폐 다른 직원들에게 패기치는 사람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 이거 너무 저는 진짜 개탄스러워요 좀. 그렇게 뭔가 일이랑 육아랑 다 병행하시면서 오늘 잠깐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쉴 새 없이 뭔가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고 번아웃 안 와요? 번아웃이에요 계속. 계속? 그냥 번아웃이 컨셉이에요 계속. 그럼 스트레스 해소를 뭘로 해요? 뭐 술 혹시 드세요? 아니요 술은 전혀 안 먹어요. 이래요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계속 일하는 거예요. 일로 받은 스트레스 또 일로 풀고 그냥 계속 이런 느낌이에요? 일에선 스트레스를 안 받죠. 아 일에서는 또 육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일로 푸는 거예요. 아 일로 풀고 아마 전업맘이신 분들이 제 얘기 이 얘기 되게 공감할 텐데 뭐냐면 집에서 애기만 보면요 옛말에 애 본 공은 없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남는 것도 없어요. 그냥 애를 키우는 거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돈이 남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애가 잘 크면 그냥 애가 잘 컸다고 다들 칭찬만 해주지 아 집에 있는 전업맘이 잘했다 이렇게까지 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번아웃이 올 정도로 이것저것 일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성과물이 생기잖아요. 유튜브도 1년 1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영상이 쌓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익 창출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소소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나중에 취합을 해서 책을 낼 생각이니까 또 그 책을 내면 그 책이 저의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제 가치를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가치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림 이렇게 완성 지을까요? 네. 너무 좋은데 나는. 오늘 그린 거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붙여봅시다.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인간은 하나의 우주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하나의 우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건 아이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우주가 있고 모두에게 우주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우주 사이에서 또 이런 길이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 여러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런 다양한 길을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틀에 박힌 우주가 아니라 왜냐면 사람은 또 잠재력이 다 무궁무진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틀에 박힌 검정 배경에 노란 빨간 태양이 아닌 노란 배경에 초록색 태양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모양의 네모지구, 그렇지. 세모진 그런 행성들. 행성들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림 근데 너무 예쁘다. 그러면은 뭐 마지막으로 쇼미더드로잉 참여하신 소감 한 말씀. 저는 진짜 이렇게 아이 없이 이렇게 있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고 너무 저한테는 유쾌하고 설레는 시간이었고 이번 이벤트 저한테는 이게 이벤트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후 며칠 제가 천사 엄마였어요. 신랑이 왜 이렇게 기분이 좋고 여유롭네요. 그래서 나 며칠 뒤에 이모르님 촬영 가잖아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설레고 기대되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 많잖아요. 또 제가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인데 애들이랑 맨날 아들 이 제약이 있잖아요.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이 대화는 그러니까 참 너무 저한테는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즐겁고 되게 소중하고 평생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진짜 감사해요. 저 불러주셔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오늘 하루도 버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잘 견뎌봅시다. 이모리였습니다. 반가운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야.